네, 오후장 핫한 섹터와 핫한 종목들 전문가의 시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투자의 눈투는 오늘은 김태성 이코노미스토리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지금 1시 23분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오후장에서 꼭 다뤄봐야 될 주제, 첫 번째 투자의 눈 주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력 설비 그만 올라. 전력 설비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그만 올릴 것인지 아니면 그 독주 체제가 네. 이어질 것인지 오늘 그 향방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료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저희가 이 자료의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연초에 전력 설비 관련주를 샀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의미를 저희가 다뤄봤는데 앞서 영민한 투자에서도 재룡전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HG 현대일렉트릭, 재룡전기, LS일렉트릭 연초에 비해서 세 자릿수나 올랐는데 재룡전기가 독보적입니다. 무려 270%가 올랐어요. 그래서 이 독주 체제, 재룡전기의 상승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지만 윗꼬리를 좀 많이 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재룡전기 계속 두고 봐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좀 손을 빼볼지가 궁금해요. 연초에 전력 설비를 샀더라면 혹은 내가 계속 갖고 있더라면 갖고 있더라면 이게 맞죠? 포인트였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이 전력 설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크게 네. 이제 체크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수출 데이터가 기대감을 충분히 이제 받쳐줄 만큼 숫자가 찍히고 있다라는 부분. 두 번째 수출 데이터가 나오니까 당연히 이 기업의 관련 기업들의 실적 성장은 그야말로 못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전력 설비에 구리가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죠. 이 원자재 가격 자체가 이 공급 쪽에서도 지금 문제가 있고 또 수요까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은 당연히 판가 인상에 도움을 주고 판가 인상은 당연히 기업의 실적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세 가지 모두 이 체크 포인트에 어떻게 보면 귀결되는 접점은 실적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된다. 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관련주들의 이제 상승세가 작년 4분기부터 올해 굉장히 이제 강한 퍼포먼스를 좀 냈는데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위치에서 그럼 더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좀 멈춰갈 것이냐 그게 조금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 전력 설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팩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반적인 매크로 지표 자체가 재룡전기의 실적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쵸. 그런 상황이었네요. 사실 이 화면 자료를 보시면 HT 현대일렉트릭이 먼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재룡전기가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였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HT 현대일렉트릭이 최근에 고가권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가요? 네. HD 현대일렉트릭이 좋냐, 재룡전기가 좋냐가 아마 최근에 듣는 가장 어려운 질문 중에 탑픽일 것 같고 네. 또 두 번째가 그럼 이들 기업이 여기서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질문이 이제 두 번째로 어려운 질문 같은데 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이 다른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윗꼬리를 달리고 있는 이 구간에서도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네. 일단 그 이유는 뭐냐면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15일 날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네. 즉 15일 전까지는 여러모로 수급이 붙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조정이 나오면 그 조정을 이용하고자 하는 투심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지금 재룡전기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지만 일단 제가 이 HTS의 이제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 윗꼬리가 좀 과하게 달렸어요. 물론 기존에 뭐 일전에 윗꼬리가 있었던 적이 없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윗꼬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 현재 위치는 거래량도 거래량이지만 윗꼬리의 크기 자체가 지금 너무 큰 상황.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좋고 나쁘고를 따졌을 땐 당연히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수출 데이터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당연히 대형 쪽은 HD 현대일렉트릭, 중소형 쪽에서는 재룡전기는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심지어 3월 데이터가 조금 빠졌지만 4월 데이터에서는 다시 또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좀 만들어지긴 하나 수급적으로 이제 부담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부터는 HD 현대일렉트릭 쪽으로의 어떤 수급의 쏠림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서 그 외의 종목군들은 우선 단기적으로 대응하셨던,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려고 들어가셨던 분들이더라도 손절 라인을 정확하게 좀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기존에 쭉 들고 오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은 저는 수익을 좀 챙겨 보시고 추후에 다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위치가 부담스럽지 않을 수가 없죠,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단기적인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유하신 분들은 비중을 좀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선 관련주 중에 잊을만 하면 상한가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대원전선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상한가 마감을 했고 그리고 4월 중에도 두 번이나 상한가를 달성했던 네.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원전선과 같은 좀 전력 설비 후발주들의 대응 네.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후발주자라 그래서 수주 잔고가 떨어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전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수주 잔고가 굉장히 지금 많이 잡혀 있는 상황이고 이 산업 또한 구리 가격에 굉장히 또 밀접한 상황이다 보니 네. 저는 충분히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섹터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단 이 전력 설비 쪽이 먼저 치고 가서 이들이 이제 좀 뒤따라간 형태를 고려해 보면 전력 설비주들이 여기서 잠시 기간 조정이 나오면 전선주들까지도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그 조정이 나왔을 때 시청자분들 성향에 따라서 종목을 선택하는 어떤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나는 변동성을 원하신다? 그러면 원픽은 대원전선과 가온전선일 수밖에 없고 나는 변동성보다도 조금 안정성을 좀 추구하겠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가장 큰 대한전선이 좀 탑픽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전선주들도 전력기기와 마찬가지로 지금 위치에서 어떻게 보면 윗꼬리가 달리면서 캔들 자체가 음봉으로 좀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인 현재 신규 매수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단 전력 설비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상황이기에 조정을 노린다면 저는 오히려 전력 설비 쪽보다는 전선주 쪽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설비보다는 전선주가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좀 네. 좋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근데 과거에 저는 이 전력 설비주를 보면서 에코프로 그룹주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많이 오르니까 무서워서 못 들어간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네. 전력 설비 관련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후속주 개념으로 지금이라도 살 수 있는 탑픽 종목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사실 지금까지도 외면받았다면 관련주가 아닌 거죠. 그것도 맞죠. 그래도 이제 지금 위치에서 어느 정도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것을 찾고 계시다면 네. 또 오늘 앞선 코너에서도 어버이날 용돈 또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네. 저도 이제 그 컨셉으로 좀 짧게 트레이딩을 좀 해볼 종목이 있다면 당연히 LS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LS라고 하는 기업을 단기 트레이딩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저도 참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위치에서 좀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저는 기술적인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LS의 차트를 좀 열어놨거든요. 네. 지금 대다수의 전선주라든지 전력 설비주들은 52주 신고가 영역에서 머물고 있는데 지금 LS 같은 경우에는 앞전 고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모든 투자자분들이 그래 이때보다 지금 실제로 팩트 기준으로 업황 자체가 좋고 그리고 많은 자식들이 돈을 잘 벌고 있으니 또 여기에 이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수급 밸류 프로그램까지 또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앞전 고점은 돌파할 수 있겠구나라는 투심이 저는 살아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전력 설비주들은 조금 기다리시는 게 맞는 것 같고 LS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손절선을 가지고 매매하실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이 기업에서 한번 어떻게 보면 돌파구를 마련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명확하게 목표가는 어디로 설정해 볼까요? 네, 일단 저는 전고점 확실하게 돌파한다 생각이 들어서요. 돌파를 했을 시에 1차적으로는 16만 원, 최종 목표는 이제 17만 원으로 이렇게 나눠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밀려 내려온다면 사실 LS 같은 경우에는 손절이 지금 필요할까 싶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제 손절가는 12만 원 이탈 시에 손절을 하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손절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분들만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LS 전고점은 뚫어내지 않을까라고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투자인은 투는 오늘의 두 번째 주제도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네, 게임주 투비 컨티뉴라고 저희가 네이밍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오전에 게임주들의 실적 발표가 여럿 있었습니다. 네.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일 장이 끝나고 나서 위메이드의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오늘 오전에 데브시스터즈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실적 발표 후에 사실 위메이드랑 카카오 게임즈가 좀 주가가 좋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데브시스터즈는 좀 괜찮아요. 네. 아마도 8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세 기업의 실적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일단은
위메이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네, 위메이드 주변에 같은 많아요. 경우에 그렇죠. 주변에 많고 네.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에서는 긁어부스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경영진 쪽에서 중국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자생할 수 있는 업황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가장 빠르게 매출을 낼 수 있는 나라는 국내 시장보다 미국 시장보다 일본 시장보다 중국 시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굳이 실적이 잘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실적도 흐지부지 지금 안 나온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빠르게 좀 투심을 악화시킨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의 반면에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약속을 지킨 거죠. 작년 3분기부터 올해 혹은 내년 초에는 빠르게 실적에 대한 개선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단행을 했던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 킹덤에 대한 중국 쪽의 어떤 매출을 빠르게 이제 올린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력 구조를 좀 빠르게 이제 단도리를 치면서 흑자 전환에 정말 성공을 했다라는 부분이 투심을 굉장히 또 한번 욕구를 충족을 시켜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게임 주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신작에 대한 어떤 부담을 안고 있는 기업들이 많긴 합니다만 네. 그동안에 너무 소외받았던 섹터. 하지만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하는 일부 종목군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 종목군들은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주 사실 최근에는 많이 소외된 섹터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네. 그중에 좀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는 그런 종목들을 노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넷마블의 신작이 공개됐습니다. 그쵸.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귀여운 이름을 가진 게임이 신작으로 출시가 됐는데 사전 등록만 1,50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9일에 또 넷마블 실적이 공개가 되고 앞으로 이 신작이 추후의 실적에 반영이 제대로 될까 궁금합니다. 일단 나 혼자만 레벨업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IP는 이미 웹툰 때문에 너무 이제 유명한 IP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1,500만 이용자 중에 저도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제 내신 뭐 사진까지 곁들여 본다면 뭐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실 세론 뉴스가 나오면서 조정이 나올 법도 했거든요. 네. 보통 이제 게임이라든지 영화 어떤 컨텐츠 쪽은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먼저 오르는 경향이 높고 네. 오히려 신작이라든지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날 세론 뉴스로 작용이 되는 것이 많은데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오늘 지수 대비 네. 그리고 이제 섹터 내의 다른 종목군들 대비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나 혼자만 레벨업이 정말로 이 사전 예약처럼 큰 흥행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면 넷마블은 올해 하반기까지 실적에 대한 걱정할 필요 없고 주가도 당연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감 때문에 먼저 올라와 있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죠. 네. 하지만 넷마블 주가 올라온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저는 넷마블은 신작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게임하면 NC소프트가 여러분들의 가장 관심사일 것 같은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NC소프트는 회사 입장에서 뭔가 결단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결단이요? 일단 뭐 신작에 대한 변화를 주든 주주들의 이러한 좀 실망감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요소들을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들을 좀 강하게 펼쳐주든 해야지 안 그러면 뭐 이미 도태되고 있긴 하지만 더 도태가 될 가능성도 저는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넷마블 윗꼬리를 많이 달았다 했잖아요. 네. 근데 넷마블의 신작 글로벌 프로모션을 같이 한 기업이 DNC 미디어잖아요. 네. DNC 미디어 역시 오늘 윗꼬리를 좀 많이 달고 있습니다. 이거 넷마블이랑 주가 같이 갈까요? 같이 간다라고 좀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 대신에 이제 두 기업의 어떤 IP를 비교해 봤었을 때 흥행성을 놓고 보자면 넷마블 쪽이 조금 더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서 네. 만약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시잖아요. 돈이 많으면 DNC 미디어도 사고 넷마블도 사고 싶지만 그럴 수 없기에 만약 두 기업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다면 저는 우선은 현재 위치에서는 DNC 미디어보다는 넷마블이 조금 더 위에 있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넷마블이 조금 더 좋겠다. 그리고 아까 잠깐 뭐 NC소프트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NC소프트가 대장주격으로 뭐 원래 움직였었잖아요. 게임주의 그쵸. 대장주면 NC소프트잖아요. 근데 네. 크래프톤도 대장주입니다. 근데 오늘 장 끝나고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어요. 네. 실적 전망 그리고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크래프톤? 크래프톤 아마 1분기 실적은 그렇게까지 잘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그 부분들을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 네.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이 앞으로 하반기에 그러면 얼마만큼의 성장을 어디서 할 거냐? 일단 나라는 정해졌죠.
인도에서 아무래도 이제 이 배틀그라운드 인디안 버전이 얼마만큼의 흥행성을 좀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전체 산업 자체가 과거에 이제 중국만큼 지금 인도 시장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매출을 기대하고 있는 크래프톤이 조금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제가 이제 HTS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드려보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그래도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추세가 조금씩 우상향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네. NC소프트의 장점은 그런데 하나 있습니다. 낮아진 가격. 음. 하지만 그거 외에는 지금 특별하게 지금 나올 수 있는 소스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도 기술적인 반등 혹은 추후 뉴스 플로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크래프톤은 신작에 대한 혹은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NC소프트 저희가 자료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네. 화면으로 시청자분들이 곧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작이 내년에 좀 굵직한 신작이 나올 것 같고 네. 자잘자잘한 그런 신작들이 또 올해 2분기 이후로 네. 예정은 돼 있더라고요. 이런 신작 기대감이 NC소프트에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걸까요? 모자르죠. 모자라요? 네. 일단 NC소프트의 주가가 뭐 고점 대비 10% 20% 빠졌다면 그런 이슈만으로도 어느 정도 회복이 좀 보일 수는 있겠지만 과거 잘 나갔을 대비 80% 빠졌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신작 가지고서는 이때 그 주가를 다시 구현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이제 다른 기업들도 지금 다들 하반기에 신작이 집중되어 있고 이 NC소프트는 어떻게 보면 리니지 때문에 성장을 했지만 지금 네. 이 리니지라고 하는 브랜드 때문에 발목을 잡고 있어서 그 외에 새로운 모습을 확실하게 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놀랄만한 신작이 나오지 않는 이상 네. 그리고 좀 당분간은 주가가 계속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네.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은. 네, 그러면 저희는 이 질문을 하기 위해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게임즈 섹터에서 어떤 종목 노려볼까요? NC소프트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기업을 말한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일단 지금은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네. 실적 잘 나오는 쪽 계속 가운데 지금 센터에 지금 떠 있는데 데브 시스터즈요? 네, 데우 시스터즈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위치에서 보시는 게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게임주의 핵심은 이 중국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이 IP를 통해서 수익을 걷어들이느냐, 수익을 창출하느냐인데 지금 이 킹덤 중국 버전 자체가 굉장히 높은 흥행성을 가지고 있고 텐센트를 통해서 지금 납품을 한 어떤 로얄티가 올해 이제 2분기, 3분기에 이제 환입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이 쉬었습니다. 네, 바닥권에서 정말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많이 쉰 만큼 현재 구간에서 45,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지금의 박스권을 돌파했었을 때 6만 원이라는 가격대까지 좀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오늘 장중까지도 저도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여기서 음봉 캔들 전환하면 좀 많이 피곤하겠구나 싶었는데 다행히 플러스로 지금 전환이 되고 양봉 캔들을 유지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야말로 실적, 숫자를 확인하면서 박스권 돌파하는 것을 기대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전략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 구체적으로 네, 손절가는 45,000원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최종 네. 목표가는 6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데브 시스터즈 오늘 매수의 눈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6만 원까지 들고 가보자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네, 투자의 눈투는 오늘 두 가지 섹터 함께 해봤습니다. 전력 설비 섹터에서는 매수의 눈으로 LS를 보자. 그다음에 게임 섹터에서는 데브 시스터즈를 매수해 놓은 종목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설정해 드렸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참고로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김태성 본부장과 투자의 눈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